봅시다. 오늘은 1차 방정식 하죠.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우선은 1차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걸 볼 때 또 계속 앞에 있는 것들 했던 거 복습 언급만 하고 가죠. 우선은 1차 방정식 세리나 1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ax 더하기 b,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우리는 1차식이라고 불렀어요. 1차식은 해가지고 이 등호가 들어가서 넣으면 꼴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이걸 1차 방정식이라고 했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는 조금 쉽게 할 수 있어. 뭐 식으로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뭐 b를 넘기고 풀 방법만 따지면 a를 나눠가지고 x가 뭔지 구하는 거 자체가 우리 1차 방정식을 풀어라 뭐 이런 식이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식을 주어져 있는 거는 쉽게 할 수 있는데 활용이라는 게 뭐였어? 그냥 우리가 식을 안 주고 글로만 길게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글을 잘 읽어가지고 해석을 잘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그만해. 그래서 우리가 1차 방정식 저번 시간도 봤었어요. 그럼 오늘 볼 거는 166페이지 6번부터 봐야겠죠. 6번 보면은 올해 아버지 나이는 여기까지 했던가? 아 그치, 다음 거구나. 소리. 그럼 8번인가? 8번 봐가지고 한 개에 500원 하는 사과하고 한 개에 300원 하는 귤을 합해서 10개를 샀대. 그래서 3,800원을 돈을 냈대요. 그러면 이런 애들도 계속 우리가 책에 나온 순서대로,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책에 나온 순서대로 따라가 볼 거야. 사과를 X개 샀다 했대. 사과는 X개. 그리고 귤은 몇 개 샀는지를 나타내려. 그러면 보니까 뭐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사과하고 귤을 합해서 10개를 샀다 나왔어. 얘네 둘을 합해가지고 10개를 샀대요. 그러면 사과를 X개라고 했을 때 귤은 몇 개를 샀다라고 할 수 있어? 세인아, 귤을 몇 개 샀다고 할 수 있지? 10 빼기 x. 그치, 전체에서 얘를 뺀 거만큼을 나는 얘를 샀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이게 1번 x를 사용하여 나타내어라. 귤은 x 10-x개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지불 금액 같은 거는 한 개의 가격 곱하기 구입한 개수임을 이용을 하래요. 이건 당연하잖아. 우리가 뭐 1,000원짜리 뭐가 있어, 뭐 연필이나 할까? 근데 그거를 내가 3개를 살 거야. 그러면 1,000 곱하기 3, 내가 1,000원짜리를 3개 샀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쓰는 거였죠. 그래서 방정식을 세우라 해서 사과는 500원짜리를 나는 X개를 샀어요. 500X. 이게 지불한 금액인 거지. 사과를 살 때 지불한 금액. 그 다음에 귤은 얼마야? 300원. 300원이래. 300원짜리 하는 귤을 10-X개를 샀어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들을 총해서 얼마였다? 3,800원이었다 라고 우리가 쭉 쓸 수 있는 거지. 이게 2번. 그래서 3번은 세운 방정식을 풀래요. 세운 방정식을 풀려면은 괄호가 있는 녀석부터 괄호를 풀어줘야겠죠. 얘가 곱해지면 3,000, 300 곱해질 거니까 마이너스 300x는 3,800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했었어? x는 x끼리 뭐 좌변, 숫자는 숫자끼리 우변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x끼리 좌변인 걸 정리를 했더니 200x, 숫자끼리를 우변에다가 모을 거예요. 3,800에서 3,000이 빠지겠지. 800. 네, 그래서 200을 나누게 된다면 x는 4다라고 하는 게 3번 방정식을 풀어라. 그럼 4번에서는 몇 개씩을 샀냐? 사과는 x개를 샀기 때문에 4개. 귤은 10 빼기 x개니까 6개를 샀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똑같아. 우리가 위에 있는 8번을 이런 식으로 쭉 풀었으니까 9번 문제들도 이런 식으로 맞춰서 이 문제를 풀어라 라는 거야. 그 다음에 10번. 10번 보면은 도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도형 사다리꼴 넓이고 하는 거, 마른 모 넓이고 하는 거 이런 거를 모르진 않을 것 같아서요. 그대로 쭉 하면 돼. 높이가 5고 넓이가 40인 사다리꼴이 있는데 윗변의 길이가 아랫변 길이보다 4만큼 짧대요. 그래서 얘도 따라가 봅시다. 1번. 윗변의 길이를 x라고 할 때 아랫변의 길이를 x를 사용해서 나타내래. 근데 문제 보니까 윗변 길이가 아랫변 길이보다 4만큼 짧대요.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볼까? 이렇게 생긴 건데 윗변을 나는 x라고 놓을 거래 1번에서. 근데 아랫변 길이는 윗변 길이가 아랫변 길이보다 4만큼 짧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거꾸로 생각했을 때 4만큼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여기에서 4를 뺀 값이 x가 나오게 될 거니까. 그래서 아랫변 길이를 x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라는 거는 x 더하기 4라고 쓰라는 소리죠. 아랫변에서 4를 뺐을 때 윗변인 x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면 그대로 해보자. 우리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에다가 곱하기 높이를 하겠죠? 높이는 5라고 나왔고 여기에다가 우리는 2분의 1까지 했더니 나누기 2인 거지. 우리 보통 나누기 이제 잘 안 쓰고 곱하기를 다 고쳐서 써요. 이랬더니 넓이가 40이다 라고 쓰면은 2번 된 거죠. 방정식을 세워라. 그래서 3번은 방정식을 푸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만 해줍시다. 얘네는 봤더니 2x 더하기 4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분배법칙을 할 거야. 분배법칙 할 때 우리 이렇게 하자. 2x 더하기 4가 있는데 5 곱하기 2분의 1 그냥 계산할 수 있죠? 2분의 5 얘가 40이라는 소리지. 근데 마침 괄호 안에 있는 수들 괄호에 있는 거 곱하기 어떤 숫자니까 분배법칙 해야 돼요. 앞에 거나 뒤에 거나 이렇게 곱할 건데 마침 2가 약분되게 생겼네. 그래서 굳이 오른쪽 우변으로 안 넘기고 얘들끼리 계산을 먼저 해버릴게. 분수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2x랑 2분의 5가 곱해질 거야. 2가 약분돼서 5x. 4랑 2분의 5 곱해질 거야. 2가 약분돼서 2 곱하기 5, 10. 얘네는 40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려면 5x는 10을 이항시켜서 30, 5로 나누면 x는 6 여기까지 나오겠지. 이때 사다리꼴의 밑변 길이를 구해라. 밑변은 그냥 x였죠. 밑변 길이는 이렇게 했지. 그래서 이렇게 1차 방정식 활용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미지수를 어떻게 놓는지 계속 문제를 보니까 먼저 x라는 녀석을 어디다 놨고요. 이제 걔로 인해서 생기는 녀석들이 있을 거고 이제 방정식을 세우고 문제 푸는 방법이야 계속. 그래서 미지수를 어떻게 놓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그 다음에는 거리, 속력, 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거리, 속력, 시간 이런 거 나왔을 때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지. 거리를 위에다 쓰고 아래 두 개 쪼갠 다음에 속력, 시간이라고 나와가지고 얘들로 알 수 있는 거 총 세 가지 있다 그랬어. 거리라는 녀석이 내가 궁금해. 그러면 세리나 그만 좀 해. 거리라는 녀석을 내가 궁금해. 두 개를 곱하면 거리 나왔었고요. 속력이라는 시간이 궁금해. 이렇게 봐가지고 분수꼴로 만들면 속력 구할 수 있었고 시간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분수꼴 만들면은 시간 구할 수 있었죠. 이 세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외우는 것보다 이 그림 하나 외우는 게 좀 더 깔끔하다고. 얘만 있으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리하고 속력, 시간 얘들이 나올 때
이것만 기억하면 우선은 엄청 편한데 이것도 기억했어야 됐어. 만약에 거리에 대해서 뭐라 나오는데 막 킬로미터 나와 있어. 근데 우리가 속력에 대해서도 볼 때는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뭐 시속인지 뭐 분속인지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고요. 세리나 빨리 봐. 시속인지 분속인지로 나뉘게 되고요. 뒤에 뭐 몇 킬로미터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미터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지. 시간도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분으로 쪼갤 수도 있고 시간으로도 쪼갤 수 있고 이런 게 좀 많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얘들 세 길이를 딱 단위로 맞춰줘야 돼. 시간에 대해서 그냥 속력에 대해서 봤을 때 시속 몇 킬로미터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에서는 거리는 무조건 킬로미터로 나타내야 되고요. 시간은 무조건 시간으로 나타내라는 소리야. 이거 기억했어야 됐어. 만약에 분속이 나왔어. 분속 미터로 나왔다 치자. 무조건 이 문제에서 시간은 분으로 나와야 되고 거리는 미터로 나와야 된다고. 그럼 여기에서 세리나 1km는 몇 미터? 그치 1000미터. 1m는 몇 cm? 10cm가 아니라 100cm. 보통 우리 키를 생각하시면 되죠. 키 한 160이라 합시다. 그러면 1m 60cm 아니면 1.6m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거리 속력 시간? 여기에서 뭐 대충 여기 단위만 알면은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문제를 봅시다. 1번 영준이가 등산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걸어가고 내려올 때는 같은 곳을 시속 4km로 내려왔대요. 그러면 이제 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런 문제를 쭉 볼 때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잖아. 등산할 때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거는 좀 표현을 해줘. 그리고 뭐 내려오는 것도 표현을 해줍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1번을 볼 건데 등산로 길이를 x 킬로미터로 할 거래.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 여기가 등산로인 거지. 여기가 거리가 x 킬로미터인 거. 그 다음 우리가 시속 2km로 걸어갔대요. 여기에서는 시속 2km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 이거야. 그럼 내려올 때도 똑같은 길을 내려온다 했으니까 여기 길이는 x 킬로미터일 거고 여기에서의 속력은 내려올 때는 또 빨라서 시속 4km로 내려왔대요. 그럼 이제 문제를 보고 얘만 우리가 뭐 적어놓고 나면 얘만 보면 된다는 소리야. 문제 다시 안 봐도 돼. 그러면 1번 등산로 길이 x라고 했을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를 이용을 할 거래요. 그래서 쌤이 일부러 아래에다가 속력 적어놨고요. 위에다가 거리 적어놨어요. 그러면 시간을 뭐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을 x를 사용해서 나타내요. 시속 우선은 시간 자체를 시간으로 본다는 소리면 시간 자체로 본다는 소리고 여기에 있는 킬로미터가 알맞기 때문에 그냥 2분의 x 시간이 걸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 그림 왜 이렇게 하는지 뭔 뒤에 가죠. 그냥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그냥 표현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2번을 봤더니 내려올 때 거리 시간 구하래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아래가 속력 위가 거리이기 때문에 4분의 x 시간. 그 다음에 3번 올라갈 때 걸린 시간하고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 당연히 총 걸린 시간이겠죠. 그럼 식을 씁시다. 올라갈 때는 2분의 x 시간이 걸렸고요. 내려올 때는 4분의 x 시간이 걸렸는데 걔네 총이 3시간. 우리는 얘도 시간 단위이고 얘도 시간 단위니까 식을 쓸 때도 3시간 단위인 거랑 연관이 돼야겠지. 그래서 4번은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나와 있어서 우리는 분수가 있는 게 싫어요. 그래서 2하고 4이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의 4를 곱해주겠죠. 2x 더하기 x는 우변에도 당연히 곱해야 돼. 4, 3, 12 얘에다가 곱하기 4 얘에다가 곱하기 4 한다는 소리죠. 방정식 풀어라니까 좀 해야겠네.
4. 등산로의 길이는 4km이다. 라는 소리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다 해보면 될 것 같긴 한데 뒤에 거 4번도 우리 같이 해보자. 뒤에 거가 맞나? 너네 7급 기준으로 하면 그치 오른쪽 페이지 4번 같이 해볼 거예요. 우선 수연이가 학교에서 서점을 가는데 시속 18km로 자전거를 타고 이제 뭐 시속 3km 걸어가는 것보다 50분 빨리 도착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계속 활용 문제를 보다 보면은 글이 길어. 얘도 글을 뭐 길이 긴 것보다도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아까 1번 했던 것처럼 그림으로 그려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표를 그리는 방법도 있어. 표를 그리는 방법. 여기에서는 이제 표를 그리는 방법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한번 이대로 한번 해봅시다. 우선은 자전거 타고 갈 때야. 걸어갈 때라고 나와가지고 얘들이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해서 나와있지. 그럼 이렇게 나와있을 때 자전거, 학교에서 서점까지 거리를 x라고 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나 걸어가나 거리는 똑같이 x예요. 근데 이때는 또 이제 문제를 보면은 시속 몇 킬로, 막 시속 몇 킬로라고 나왔기 때문에 거리를 킬로미터로 적어줘야겠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나와 있듯이 자전거는 시속 18km, 시속 18km, 걸어갈 때는 시속 3km라고 적어준 다음에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표의 빈칸을 완성을 해요. 우리가 보니까 얘네의 시간 구할 수 있니? 그냥 속력분의 거리 하면 시간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18분의 x 시간인 거고 얘는 3분의 x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표를 여기 완성할 수 있다라는 소리지. 그 다음 2번을 봤더니 이제 걸어갈 때 걸린 시간에서 자전거 타고 갈 때 걸린 시간을 뺐더니 도착하는 시간의 차이래. 당연히 걸어가는 것보다 자전거 타는 게 더 빠르니까 걸어가는 것보다 50분 더 빨리 도착한다고 했기 때문에 걔를 사용을 해볼 거야. 얘가 더 숫자가 크겠죠? 당연히 걸어가니까 시간 오래 걸려.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뺐더니 얘네가 50분이래. 그럼 여기다 50을 적으면 되나? 뭔 끄덕이야. 당연히 안 되지. 여기서 앞에서도 말했잖아. 우리는 얘네 둘은 시간으로 나온 거야. 1시간, 2시간, 3시간 기준으로 나온 거야. 그러면 얘네가 50이다라는 소리는 50시간이야? 이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50분이라는 거를 1시간 단위 기준으로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50분은 몇 시간이라 적을 수 있죠? 그치, 전체 60분의 50시간이라고 적을 수 있고 약분을 해서 6분의 5시간이라고 적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 2번까지 방정식 세웠으니까 3번 방정식을 풀어라. 우리 또 이렇게 씁니다. 방정식 푸는 거는 전체 곱하기 18 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 6x 이제 18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x는 얘 18 곱했을 때 3 나오니까 3, 5, 15 풀어라니까 계속 x값 구해줘야겠죠. 5x는 15에다가 x는 3이다. 그래서 거리는 3km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지. 4번 3km. 그러면 이런 활용 문제를 풀 때 봐봐. 활용 문제를 풀 때 1번 같은 경우에는 쌤은 저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었고요. 그냥 뭐 어디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었고, 지금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표를 그려가지고 확인을 했었죠. 당연히 이 4번 문제도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어. 만약에 출발 지점이 여기라고 한 다음에 자전거로 요만큼 갖다 치고 뭐 걸어서 요만큼 갖다 쳤을 때 여기서 우리가 표현만 해주면 돼. 얘를 자전거라고 할 거고 얘를 걷는 거라고 할 때
자체는 x로 똑같이 그냥 표시하시고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편한 대로 하면 돼요. 표가 더 편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림 그려서 확인하는 게 더 편한 사람이 있을 거야. 속력 자체 그냥 아래다 표시하면 되겠지. 속력은 시속 18km. 속력은 시속 3km.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문제를 읽고 나서 이해할 수 있게 아니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게 바꾸는 방법들을 활용하면은 좀 더 쉽게 풀 수 있어. 그러면 여기가 마지막 우리 소금물 농도에 대한 거가 있죠. 여기를 좀 많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도 우선 우리가 처음이니까 조금 보고할 거고요. 보고할 때 우리가 소금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식으로도 나와 있네. 뭐 여기는 다 소금물이네. 막 소금물일 수도 있고요. 뭐 설탕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농도에 관해서가 문제가 좀 나오게 될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농도를 구하는 식이 따로 있어. 농도를 구하는 식. 농도를 구하려면은 보통 소금물 기준으로 나올 거니까 소금물 양 분의 소금의 양 해가지고 분수로 만들고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농도 자체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그냥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100분을 생각하면 돼. 몇 퍼센트라고 우리가 적을 거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100분율 때 이런 거 배웠지 초등학교 때.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소금의 양 구하는 거. 지금 얘 구하는 거예요. 얘 구하는 거. 얘 구하는 거는 그냥 우리 등식의 성질로도 얘만 난다면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 곱하기 100이 있어요. 곱하기 100 없애고 싶어. 어떻게? 100분의 1로 우리가 넣어버리면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등식의 성질? 우리 1차 방정식 계속 문제 풀 때 그러잖아요. 얘 100을 없애고 싶어. 나누기 100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다가 나누기 100을 해준다고. 선생님 뭔지 이해가니? 소은이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뭔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소금의 양을 구할 거기 때문에 소금물의 양이 여기 분모인을 해도 우리가 거슬리지. 그러면 소금물의 양을 그냥 곱해줘. 그러면 이 식 두 개는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냥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 한 다음에 곱하기 100 하고 걔들은 어찌어찌 옮겨가지고 소금의 양을 구하게 될 건데 걔들은 100분의 농도에다가 소금물의 양을 곱해라. 이라고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네들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될 거고 문제를 보다 보면은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좀 알게 될 거야. 1번 문제. 얘들도 문제는 두 개만 보고 딱 마무리합시다. 농도가 15%이고 소금물이 200g 있대. 뭐 근데 여기 보니까 소금물의 농도가 10%가 되려면은 얼마의 물을 더 넣으면 되는지 라고 나와있죠. 1번 따라가 봅시다. 소금의 양은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이기 때문에 이제 15% 소금물 200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아무튼 200g의 15% 소금의 양을 구하라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소은아 여기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이야. 이제 소금의 양을 구하라 나와 있는 거지. 소금의 양 구하는 식 여기 있어요. 100분의 농도는 15%, 소금물의 양은 200. 그래서 얘하고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되게 되겠지. 그러면 소금물의 양은 30g이 들어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물을 xg 넣었대. 물을 xg 넣었을 때 소금물의 양을 x를 사용하여 나타내라 라고 했는데 우리 원래 소금물이 200g 있었어. 근데 여기 물을 x 더 넣을 때 그냥 200 더하기 x인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3번 물을 넣기 전 소금의 양과 물을 넣은 후 소금의 양의 같음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우래요. 그러면 3번 볼 때 우리가 물을 넣기 전하고 물을 넣은 후, 물을 넣기 전은 애초에 우리가 30g이라고 알고 있지. 이게 30g이래. 근데 물을 넣었을 때 소금의 양하고 같아야 되니까 100분의 농도는 우리가 농도? 잠깐만.
따로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오지?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나오니? 잠시만, 뭐가 애매하게 나오네. 그러네, 농도 따로 구하는 그게 안 나왔네. 이상하게 나오네. 우선 얘 하기 전에 그럼 또 필요한 과정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소금의 양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뭐 물이 200g 있을 때 거기 30g 들어가가지고 농도가 15%래. 근데 물을 더 넣어주면은 농도도 달라지겠지. 농도가 점점 더 묽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농도를 구하는 거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 아마 3번 전에 넣어야 되는데 그냥 3번에다가도 한 번에 써버립시다. 그러면 우리가 농도를 먼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소금물은 200 더하기 x인 거고요. 소금의 양은 30이고 더하기 100알려서 얘가 농도 나오는구나. 아니다. 문제에 농도가 10%가 되려면 나와 있구나. 어쩐지. 소리 미안해요. 그래서 3번 바로 할 수 있겠다. 물을 넣기 전 소금의 양과 물을 넣은 소금의 양이 같대요. 물을 넣었을 때 농도가 10%래. 선생님이 이거 문제를 좀 잘못 봐버렸어요. 그래서 소금의 양은 30g으로 같은데 100분의 농도가 10%이고 소금물의 양 자체가 200 더하기 x가 됐더니 여기에서의 소금의 양은 농도가 묽어져도 똑같다? 라고 우리가 식을 쓸 수 있는 거지. 이게 3번. 그 다음에 4번은 방정식을 풀어라 하기 때문에 방정식을 풀 건데요. 우리 얘들 공하나 여기서 뭐 떼고 시작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10을 전체에다 곱해서 시작을 합시다. 300은 얘 그대로 나올 거니까 200 더하기 x. 그래서 풀어라니까 x라는 녀석은 100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 물을 100g 더 넣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5번 100g을 더 넣었다. 여기가 됐나요? 그래서 이제 다음 근데 여기 다 비슷하네. 그래서 여기 있는 소금물 농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쭉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른 유형